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생명에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소 폭발 도발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이자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관계는 다시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역시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만큼,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말이 지소미아입니다. 밝혀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발을 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긴급 사태 대응 과정에선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18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채널을 통한 한국과의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판단, 미국 측을 통해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한 미국 측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이 관련 정보를 한국과 직접 공유하지 못하고 미국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폭파 전 관련 동향이 한미 간 공유됐지만 일본은 이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해 정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일본 정부와의 외교 채널을 통한 필수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 전후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의 정보 요청도 공유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3일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직후부터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주변 동향을 파악하는 등 사실상 폭파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미국 측과도 신속하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미국을 통해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했고 사후에도 관련 정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7일 최근 남북 관계를 포함해 북한의 동향에 대해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면서 경계와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지소미아가 사실상 소멸된 상황에서 대북 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한 미사일 탐지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병 등 주요 국면마다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비난했었고 한국과의 지소미아 관계가 없어도 북한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던 일본 정부였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이 없으면 북한 쪽 정보를 얻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왜 일본이 지소미아에 목을 매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순수한 군사적 정보 수집의 그 목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정권 유지를 위해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일본에 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북한에 대해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서점에 가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북한 관련 서적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대화에도 북한은 일상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면 뉴스는 어떨까요? 놀라운 사실이지만 거의 매일 북한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남북의 창을 매일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뉴스보다 북한 관련 뉴스 비중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 중간에 20초 정도 짧게 전달하는 북한 관련 뉴스가 일본으로 건너가면 헤드라인에 들어가고 메인 뉴스가 되는 프리미엄이 붙기까지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거운 사건이 발생하면 일본 전역에 호해가 뿌려지고 긴급 뉴스로 전해집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관련 사건이라도 일어나면 일본 사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하며 모든 매체에서 미사일 관련 소식은 집중 보도되고 TV에서는 긴급 뉴스로 전해집니다. 가끔씩 갑자기 일본에서 라인 메시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괜찮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일본도 위험하대.
분명 일본 뉴스에서 과장된 북한 관련 소식을 보도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북한에 대한 과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른다. 힘없는 일본은 북한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놀라운 것은 북한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대부분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파리를 어떻게 하는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일본 정부는 일본 핵심 교통시설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일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도쿄 메트로 전 노선과 일부 신칸센 노선을 전격 운행 중지시켜버린 것입니다. 한나라 수도의 지하철과 고속철도는 핵심 교통시설입니다. 이것이 마비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그와 함께 아이들의 학교 등교도 중지해 버렸습니다. 당시 일본 지인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아도 돼서 좋아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최근 일본의 발칵 뒤집는 일까지 일어나 일본 국민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자 이지스 어시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에 배치해 2023년부터 운용한다는 계획이었으며 미국이 개발한 이지스 어시어는 해상 이지스함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지상에 적용한 것으로 현재 미국이 유럽에 실전 배치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지난 15일 약 5천억엔, 하나 약 5조 6,55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지스 어시오 배치 중단 계획을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시 분리되는 부스터를 안전한 장소에 확실히 낙하시키지 못하는 기술상의 문제와 고액의 비용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16일 긴급히 열린 자민당 국방부의 안정보장조사회의 합동회의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베 내각은 그동안 이지스 쇼어를 8척의 이지스함과 함께 일본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이런 계획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미일 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사업 중단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주일 미군 분담금 협상에서 일본의 거액의 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면 현 일본 정권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안보파리로 인해서 북한은 일본에게 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였는데 그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일본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질 것입니다. 여기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일본 도쿄올림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7월 달에 도쿄 도지사 선거가 있는데 일본 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도쿄올림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7월에는 도쿄도지사 선거까지 있습니다.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가 중요한 것이 도쿄올림픽에 존폐가 달린 선거라는 점입니다. 현 도쿄도지사 코이케 유리코 지사는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습을 적극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지난 4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그로선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성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올림픽 개최에 집착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현 자민당은 독자 후보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현 도지사로 있는 코이케 유리코 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레이아 신센구미 대표인 야마모토 타로로 대표되는 야당들은 도쿄올림픽 취소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당분간은 자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지소미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고 일본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도쿄올림픽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WTO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주 제네바 한국 대표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9일 열리는 분쟁 해결 기구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널 설치 요청은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로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만일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를 할 수 있지만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태라 통상 패널 판단은 1에서 2년 정도, 최종 심사까지는 2에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로 인해 한국에서는 경제적 탈일본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재들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그 분야 일본 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본 불매로 인해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WTO 제소까지 승리한다면 완벽한 우리의 승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번 일로 인해서 아베 총리 그리고 자민당에게는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서 연임이 안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아베 총리 벌써부터 레임덕이다 뭐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지지율 60%가 나왔는데 걱정입니다.